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극단을 향해 달리던 노사 양측에 화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올해 만해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평화대상엔 제1조선인 차별 문제를 조명해온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우스미 아이코 명예교수가, 실천대상엔 노숙인의 친구 탄경 스님과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묵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 개인 소장가의 자발적 기증으로 국외에 반출된 우리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 화제입니다.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월당 대선사 영일진영이 통도사로 환지본처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불자 이주민과 유학생이 국가부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위해 의약품 기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부도 상태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의약품이 부족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으며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온몸을 누이며 극단을 향하던 노사에 화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스님들이 온몸을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어제 서울역에서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 투지를 이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파업 사태 장기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종교계가 중재 역할에 나선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발언하며 온몸과 마음으로 오체투지로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라톤 협상 끝에 오후 4시를 넘겨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하며 다행히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사측이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손해배상 취하,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마무리돼 노동자들이 현업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건조 수주를 받고 영업이익이 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데다 그 사이 상승한 재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 파업으로 초래된 막대한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갈등의 골을 빠르게 봉합하고 합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정부와 대기업은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 수 있는 대타협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올해 26번째를 맞은 2022 만해대상 수상자에 노숙인들의 친구 탄경 스님을 비롯한 5명의 각계 인사가 선정됐습니다. 평화대상엔 제1조선인 차별 문제를 조명해온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우스미 아이코 명예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만해대상, 만해축전추진위원회가 올해로 26번째를 맞이한 만해대상 수상자 총 5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평화대상 수상자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한일 양쪽 모두에서 외면받았던 조선인 B씨급 전범의 삶을 세상에 알린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우스미 아이코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그는 제1조선인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3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일본 정부의 사죄, 보상을 이끌어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실천대상 수상자에는 노숙인의 친구로 평가받는 탄경 스님과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가 공동 선정됐습니다. 탄경 스님은 2016년부터 새벽 지하도를 돌며 노숙인에게 식사와 간식을 전하는 사단법인 다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도반들의 도움을 받아 밥차를 마련해 매주 화요일 저녁 조계종 총무원 인근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일을 꾸준히 계속 하라고 그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식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언제라도 노숙인들이 오면
먹을 것하고 생필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천 대상 공동 수상자 이상묵 교수는 2006년 미국 출장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왕성한 연구 활동으로 이공계 장애인 엘리트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예 대상은 언론인이자 시인으로서 삶과 생명에 대한 긍정을 그려온 유자효 시인과 4대에 걸친 제1교포 가족사를 다룬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소설가가 선정됐습니다. 유자효 시인은 지금까지 18권의 시집과 4권의 시선집, 5권의 산문집을 냈으며 이민진 소설가의 파친코는 BBC 올해의 책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2 만해축전 일환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오후 2시 강원도 인제읍 하늘내린 센터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통해 해외로 불법 반출된 18만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19세기 중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월당 대선사 영일 진영이 해외 소장자의 기증으로 환지본처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통도사 말사인 관룡사 일대에서 활동했던 호월당 대선사 영일 스님의 진영입니다. 당시 통도사와 표충사에서 조성한 진영과 유사한 화풍의 호월당 대선사 영일 진영은 관룡사나 극락암에 모셔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국외로 반출됐다 원 소장처인 통도사로 돌아왔습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중앙개불전에서 호월당 대선사 영일 진영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환수는 개인이 구입한 문화재가 사찰에서 유출된 불화임을 인지하고 우상 기증을 통해 자발적으로 원래의 소장처로 기증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성부의 종단 기증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영을 구입해 소장하고 있던 노르웨이 전통 태권도의 총관장인 교포 조은섭 씨가 사찰에서 반출된 불화라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무상 기증 의사를 밝히며 환지본처돼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통도사는 코로나에 확진돼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조은섭 씨를 대신해 제자 김한나 사범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진영 환수에 노력했던 조계종 문화부에 성보 환수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문화부는 드문 사례지만 성보 기증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에도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번 성보 환수는 여태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민간인이 본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부분을 종단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수식을 성대하게 함으로 해서 또 다른 분들이 종단에나 우리 불교계에 다시 제자리 찾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에 적힌 호월영일의 법호와 법명은 1841년 창녕 극락암에서 작성된 영축사 극락암 불상 계금 조실 종각 신창기 현판 시주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떠돌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호월당 대선사 영일 진영. 호월당 진영의 환지본처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참선도량 남해 성담사가 생명살림과 일체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문치가자미 20만 마리를 금속마을 앞바다에 방생했습니다. 관음제일인 어제 법원 진제 대종사와 성담사 신도들은 장충남 남해군수를 통해 가자미 치어 20만 마리, 2억 원 상당의 어린 물고기를 남해 바다로 회양했습니다. 불자기업 대지수산의 시주를 남해군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진제 대종사는 방생은 부처님의 자비며 관세음보살의 구고군한, 천지간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자비행위라며 생명살림과 일체연가의 천도를 발언한다고 설했습니다. 성담사는 진제 대종사 지도로 수자 스님들이 정진하는 설림선언과 해제 없이 1년 결제로 13시간 정진하는 제가선방 국민선언이 운영되는 참선 도량입니다.
관음종이 계산조 태허당 홍선대조사의 열반 43주기를 맞아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주 제9세 종정법좌에 오른 홍파대종사는 중생구제를 위한 수행 정진을 당부하며 계산조의 원력과 종단의 종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관음종이 어제 오전 총본산인 낙산 묘각사에서 계산조 태허당 홍선대조사의 열반 43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주 관음종 제9세 종정의 법좌에 오른 영산 홍파대종사는 대조사의 진영에 향과 차를 올리며 종단의 종지를 되새겼습니다. 홍파대종사는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쫓아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것이 대조사의 계산 정신이라며 원력을 이어 중생구제를 위해 수행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법을 쫓아서 수행하고 포교하고 그리고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승단의 소속한 모든 스님들은 태허당 홍선대조사는 1904년 서울에서 출생해 일본 경흥대를 수학하고 1929년 서남사로 출가했습니다. 전국 제방에서 수선한 태허대조사는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탑골공원에서 2년 동안 그리설법을 하며 시민안녕과 국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1965년 관음종을 창종한 태허대조사는 1979년 6월 24일 법납 50세, 세납 75세로 열반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이 사회를, 내가 이 세계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그 원력을 확인하고 또 오늘 조사 스님의 정신을 잇는 것도 제11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법명스님은 대조사의 진영에 차를 올리고 계산조의 원력을 이어 종단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정단에 참으로 위상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열기를 헛되지 않고 영원히 더 우리 정단이 용창하고 이날 달해제는 종정 홍파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 법명스님, 부원장 도각스님, 교육원장 도선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2년 만에 종단의 정신적 지주인 새 종정을 추대하고 행정수장을 교체한 관음종이 계산조의 달해제를 통해 종단 제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과 유학생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최근 국가부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해 모연 활동을 진행하고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부도 사태로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펼친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어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8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과 유학생의 의지처인 마하위하라 사원은 자국민을 위해 필수 의약품 지원 모연을 펼쳤고 2달여 동안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8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해서 이제 기부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연기라는 것도 이거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가 하나 돼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 향운사주지 지상스님과의 인연으로 사회복지단체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도 마하위하라 사원과 뜻을 함께했습니다. 인간의 대지는 하루 앞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고 스리랑카 재건을 기원했습니다. 스리랑카에는 제 기억에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보았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사비트리 파나보크 대사는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mportant indication of the strong bilateral ties between Korea and Sri Lanka, and especially
the very harmonious relations between the people-to-people contacts. I think it is based on mutual respect, shared values, and common humanity that is shared by our people. 스리랑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약품이 부족해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이 치료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하위아라 사원을 통해 모인 불자들의 자비의 마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의 작은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네덜란드 수집가가 소유 중인 천년 전 중국 고승의 등신불이 원 소장처인 중국 사찰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사찰 지역의 고등 인민법원이 불상 반환이라는 원심 판결을 다시 확정한 겁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가 오랜 기간 좋은 기량을 유지하는데 불교 사찰에서의 명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세계 불교 소식 전합니다. 2015년 단층 촬영과 복작물 조사 결과 천년 전 중국 조사의 등신불로 밝혀졌던 불상. 중국 푸젠성 지방고등인민법원이 지난 19일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수집가에게 불상을 푸젠성 양춘에 위치한 푸자오사에 30일 안에 반환하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95년 푸자오사에서 사라진 송나라 시대 고승 장공조사의 등신불이라는 양춘마을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중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집가는 불상을 반환해야 하지만 중국과 네덜란드 간 사법적 판결을 상호 인정하는 합의가 없어 실제 집행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집행되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외 유출 문화재를 반환하는 중요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이자 정교의 신자인 노박 조코비치는 윈블던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근처의 태국 사원인 왓 부다파디파를 방문해 명상합니다. 부다파디파는 1976년 태국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영국에 지은 최초의 사찰로 많은 신도가 방문하고 다양한 불교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조코비치는 수년째 사원이 붐비기 전인 이른 아침에 방문해 명상을 하는데 스님들은 규칙적인 명상 수련이 조코비치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코비치는 불교도는 아니지만 사찰을 찾아 명상하는 것을 좋아하며 테니스를 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판단과 집중력이 중요한 테니스 경기에서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원에서 명상을 담당하는 피오바소 스님은 조코비치가 우리의 친구이며 사원의 스님들과 신도들은 그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죽음과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주 모가박물관이 불교의 사후 세계관과 천도제 의식을 담은 전시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산자의 관점에서 죽음과 생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이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해 극락으로 이끈다는 지장보살이 자비로운 자태로 앉아 있습니다. 지장보살 옆으로는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열 대왕의 재판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모가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망자의 길, 산자의 길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회자되는 요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불교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불교의 영향 아래 형성된 우리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을 다뤘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이번 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전시는 망자의 길 여로를 나타낸 일부와 망자를 떠나보내는 산자의 천도의식을 다룬 2부로 구성됐습니다. 일부 망자의 길 입구에 전시된 극락지옥도는 이번 전시의 모티브가 된 작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관장하는 극락세계와 지장보살의 지옥세계가 함께 그려져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각자 업에 따라 걷게 되는 길을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도산지옥과 확탕지옥 그리고 대지옥, 마지막은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통해 죄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제 태화입니다. 망자의 시선으로 시작된 전시는 천도제를 올리는 산자의 시선에서 끝납니다. 관람객은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산자의 길을 따라 걸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번 관람의 주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돌아보는 전시 망자의 길, 산자의 길은 여주 모가박물관에서 12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7월 23일 토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